네, 다음은 제가 말씀드릴 히든카드는 농업 관련주입니다. 자, 뭐 지금 저 전기차 이런 기술주들 막 움직이고 있는데 농업 관련주 이러니까 좀 생뚱맞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시기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작년 이맘때쯤 그 EJ란 프로를 할 때 그때 이 농업 관련주를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수익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. 자, 지금 이 농업 관련주들은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때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, 뭐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홍수, 가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됩니다.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선 홍수, 한쪽에선 가뭄 이렇게 되고 미국도 뭐 저 서쪽에서는 서부에서는 가뭄, 동부에서는 홍수 이렇게 돼서 이 굉장히 좀 농사짓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닥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기상이변 현상이 뭐 엘니뇨, 라니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.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엘니뇨 현상은 적도 지방의 그 수온이 뭐 예년보다 0.5도 이상 이렇게 올라오는 높은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요. 이런 게 발생되게 되면 굉장히 뭐 홍수, 가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.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?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예요. 그 흑토 지역인데 그쪽에 지금 전쟁을 치르느라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농산물 생산량이 뭐 약 30% 정도 떨어졌다라고 뭐 그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. 지금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. 지금 현재는 저 러시아가 그 흑해 부분들, 흑해 바다 그 해안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의 뭐 이심 쓰듯이 러시아 쪽에서 그래 뭐 우크라이나 그 곡물 수출하는 거 그거 통제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하고 협정을 맺었었죠. 근데 이 부분에서 협정을 파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농업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종목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종목도 있는데요. 자, 히든카드 6장은 요거고요. 자, 보시면 이 히든카드에 TYM이 있고 대동, 샘표, 한일사료, 고려산업,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뭐 이거 외에도 비료 관련주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.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작년에 이 좀 곡물 관련해 갖고 가장 강하게 탄력 있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사료주들이죠. 저기서 뭐 한일사료, 고려산업, 미래생명자원 이런 것들은 사료 관련되는 종목이고요. 이 샘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곡물을 이렇게 해외 곡물을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들도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대동하고 TYM은 농기계 관련되는 종목입니다. 이 중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히든카드는 TYM이고요. 자, 왜 또 이 TYM을 뽑았느냐?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. 자, 이 TYM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농기계 관련 주식입니다. 자, 근데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 러시아가 좀 이 흑해 곡물 수출 이런 쪽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요. 다음 달에 19일부터 22일까지 G7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전에 이 뭐 담당 장관급들 이쪽에서 G7에서 러시아 쪽에 전면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. 자,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전면 수출 금지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해서 수출 못하게 할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물론 이 G7에서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
유럽 쪽은 EU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. 자,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곡물 가격들 이런 거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지금 완전히 진창입니다. 근데 이 땅이 마르게 되면 아마 대격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지금 뭐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이게 소강 상태였지 않습니까? 지금도 뭐 그쪽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게 뭐 그 일부 지역들, 동쪽에 있는 지역들, 요 마을 한 개 두고 막 치고받고 이렇게 했는데요. 이 땅이 굳게 되면 대규모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에 반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좀 더 살벌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이 농산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자,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요.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지금 시가총액이 TYM은 3,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에요. 작년에 무진장 좋아졌습니다. 작년에 재작년에 영업이익 353억이었는데 매출액 8,400억이었고요. 작년에 매출액이 1조 1,000억을 넘겼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이 1,220억이 났어요. 올해는 매출액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. 1조 3천억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1,4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싼 구간이죠. 자, 요게 또 한 가지 조금 모멘텀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주식이 너무 많아요. 주식이 뭐 1조 5천,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액면가가 500원인데요. 자, 뭐 1억 5천만 주 정도 됩니다. 요거를 5분의 1로 액면 병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 공시는 나와 있고요. 그 액면 병합 때문에 27일부터 다음 달 5월 18일까지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되게 됩니다. 자, 근데 이게 보통 보면 뭐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때가 많죠. 그리고 이게 5월 23일을 기준으로 무상증자 50%도 예정이 돼 있어요. 자, 요거 5월 18일 날 5월 19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 주말 휴일이 꼈기 때문에 5월 19일까지 매수를 하면 아마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요런 부분들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나면 상당히 좀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실적 호전 그리고 주식 관련되는 무상증자하고 주식 병합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그 야인시대 리턴즈는 이제 다 일단락이 되었고요. 저는 내일도 저는 또 출연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제가 한번 출연하고 내일 출연 안 하시죠? 예, 저는 출연을 안 하고요. 예,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2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. 저는 내일 뵙겠고 그다음 우리 이슬 전문가 언제 보죠?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. TYM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손절가 이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. 일단 뭐 목표가는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가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목표가는 3,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,2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겠고요.